민주당 입장도 상당히 비상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저도 이 표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계속들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친문이 결집해야 된다 이런 친문 결집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지난 6월부터 미국 유학 중이죠. 30 민주당 의원은 인사차 방문 이낙연계에서 가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중진은 김경수 전 지사 이재명 견제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차기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좀 해보면 좀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요즘 다 잠수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잔망경만 올려놓고 지금 잔망경은 또 올려놓네요. 올려놓고 지금 이제 360도 전반적인 상황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를 불러와야 된다라든가 친문계 아무개를 내세워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탐지를 하는 그런데 기간이다. 지금 탐색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야말로 이제 기회만 오면 곧바로 부상해서 정체를 드러낼 그리고 미사일을 쏴댈 깃발을 뭐를 내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결정이 안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은근히 저한테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 관측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겉으로 다 표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주 이제 소수 일부 그야말로 이제 비명계 가운데서 일부 의원,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대전에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이런 빈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복귀 설도 점차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다 해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심사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세력의 견제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김홍국 소장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의 위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안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또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를 다시 지도자로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친노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의 의원들은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래도 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적자라고 판단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아는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차분하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진실성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소통도 자주 했던 분이거든요. 아마 지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원들의 사실은 정당인답지 않은 모습, 당이 위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뛴 의원들이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의원들이 사실 그 당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이런 위기에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국가가 일부에서는 멈춰서 있다고 할 정도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야당은 이런 때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사법부, 검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몰아치는 건 과거에는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명확한 그런 법률을 어긴 위법한 것들이 팩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나서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아무런 거 없이 벌써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당인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런 모습이고 특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를 둘 거다. 그리고 특히 여권의 공격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함께 할 때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네. 맞서서 싸울 때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고 그러나 무관심한 의원들 자기 앞길을 찾고 내후년 총선을 지금 벌써 준비하는 의원들은 결국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자신의 길들을 갈 텐데 그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잘해낼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속 이 파벌 의원들의 구애를 네, 받고 네.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할지 좀 그런 부분이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뒤숭숭한 민주당인데 과연 뭐 이낙연 전 대표 또는 김경수 전 지사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복귀하느냐 들어오느냐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정성호 의원 또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온다고 당이 분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성호 의원은 뭐 아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영찬 민주당 의원, 이낙연계 의원들 단체로 미국 방문할 계획이 없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낙연 조기 귀국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오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홍욱 소장님, 뭐 정성호 의원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와도 일각에서는 민주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SNS에도 새로 정당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럴 상황이냐.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도 굉장히 경륜이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상황을 보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만일의 경우 이 상황대로 검찰이 주도하는 이 국정이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사라질 것이다. 위기의식이 정말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 시에는 정치는 항상 단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예산안 국면 그리고 또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넣어놓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좀 다잡을 텐데 역시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의원들이 예. 얼마나 같이 힘을 합쳐줄 거냐. 물론 이낙연 전 대표를 좋아해서 또 따르면서 하는 몇몇 의원들과 또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같이 나가느냐. 그런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와 정치적인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파고를 넘어가느냐.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의원들은 좀 애당심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때 민주당에도 몸을 담았었던 분이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낙마하면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모시러 간다? 이게 어느 시대 얘기냐? DJ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군사정권에 핍박받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노예 근성이라도 있나? 아니면 추종 대상이 없으면 갈 길을 못 찾느냐? 뭐 DJ, YS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거물들이었죠. 그럴 만한 또 정치인들이었고 그런데 저 뭐 이현주 전 의원 얘기로는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럴 만한 분이냐 또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위 개파 보스의 우두머리를 찾지 못해 안달이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개파 정치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옅어졌다 이런 네.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격렬하게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예. 지금 도로 개파 정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 예. 반동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랜 악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 중심의 정당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탈피를 못하고 있는 네. 게 현실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현주 의원 저 얘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뭐 저렇게 가야 한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뭉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추대해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군불대기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설 좀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뭐 제가 조금 전에 전부 다 이제 잠수함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뭐 어뢰든 미사일이든 발사하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내년 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하고 좀 관련이 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받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뭐 서로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이제 재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의 핵심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친노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다시 이제 모셔와서 추대를 해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친노 친문들은 아마 생각이 다를 거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 중에 누군가 뭐 조금 전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 말고도 사실은 지난 대선 또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권 후보에 도전하려고 했던 박용진 의원이라든가요? 뭐 박용진 의원은 친노 친문은 아닌데 하여튼 친노 친문계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있었잖아요, 여러 명. 자,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그 아마 그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기 당 대표든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든 친노 친문계에서는 어찌 됐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세우자 하는 식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향방 움직임 그리고 민주당 측의 대응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홍국 소장님, 이종평 의원 고맙습니다.